네, 안녕하세요. 낙원중 친구들. 오늘 저와 함께 낙원중 마지막 외부 지문 4번부터 7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책을 어디에 펴냐면요. 그 학교 프린트 1차 다시 2번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표지를 보면 1차 다시 2번이라고 적혀 있는 그 학풀을 한번 꺼내 보세요. 네, 준비를 하셨어요? 자, 그중에서도 123페이지를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랄게요. 123페이지입니다. 아마 이제 학교에서 나눠 준 것들과 좀 번호가 다를 수도 있는데 우선 학교에서 준 교과서 외에 지문 개수를 말씀드리자면 몰 리딩이라고 해서 능률 교과서에서 나온 지문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준 나머지 외부라고 하죠. 교과서 외의 지문이 총 7가지가 구성입니다. 그래서 학교랑 조금 매기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저희가 매기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타 학교들이 매기는 방식, 보통 매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러분들 학교 쌤들이 해 주신 필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 설명을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쌤은 낙원중을 특히나 작년에 중학교 2학년을 계속 맡았기 때문에 낙원중의 학교의 스타일, 작년 중2 기준으로 스타일과 올해 중2 스타일, 중1 스타일을 제가 비교를 해 보니 다른 게 없습니다. 학교 프린트를 기본적으로 쓰는 유형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지문의 난이도도 비슷하고 무엇보다도 지문에서 연결사가 많이 나오는 지문을 선택을 많이 하시고 동의어를 항상 적어 주세요. 그래서 낙원중 친구들이 이제 외부 지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나오는 거 제가 그 킥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낙원중은 반드시 연결사 출제하십니다. 연결사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연결사 하나 반드시 출제합니다. 그래서 연결사가 있는 구간은 하나씩 다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학교에서 동의어 적어 주시죠. 동의어 반드시 출제합니다. 그래서 동의어를 다 기본적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쌤들께서 변형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배우지 않은 문법을 이용해서 변형은 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필기를 베이스로 해서 기본적인 동의어를 바꾸시는 건 계속 하시기 때문에 모든 동의어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인제 문제를 보면 어법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하시는 게 있어요. 특히나 형용사와 부사 구분 좀 많이 출제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요. 아마 제가 필기를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나 뭐 현재 완료 나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 쓰임에 대해서는 물어보시지 않겠지만 메인이지 않는 문법에 대해서 형태는 물어보십니다. 형태. 그래서 배우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물어보시기 때문에 암기는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낙원중은 어법 문제와 동의어와 연결사에서 결국 내가 90점 이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 2, 3의 형태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당연히 암기가 다 된 친구는 다 맞거나 정말 한 개 정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기가 되지 않은 친구라면 기존의 낙원중 스타일이라면 80점을 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빈칸으로 드린 거에 대해서 기본적 암기는 반드시 해 가야 된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연결사 출제하고요. 동의어 출제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배우지 않는 문법이지만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는 출제를 그동안 많이 하셨던 경향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네 번째. 오늘 저와 수업을 하게 될 거는 네 번째 지문이라고 할게요. 네 번째 지문의 핵심은 바로 green입니다. 즉 녹색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녹색이 오늘날에는 어땠는지, 그다음에 과거에는 어땠는지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이라는 건 현재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죠. 하지만 과거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초록색이라는 것은
현재 시제를 썼다라는 건 일반적 사실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좋은 의미죠. 바로 nature, 자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녹색은 자연의 색깔이다.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알고 있는 좋은 색깔이 알고 보니 예전에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슷하게 오늘날에는 바로 이 초록색이 represent라는 것은 나타내다란 뜻이죠.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필기를 해 주셨어요. 바로 동의어입니다. 필기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있는 형태 변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바로 단수형 동사로 제가 바꿔 놨습니다. means. 그다음에 stands for 제가 다 고쳐서 드릴게요. 이렇게 상징하다. 그다음에 symbolize까지. 그래서 상징하다, 나타내다라는 대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들과 바꿔 쓸 수 있고 이걸 출제할 가능성 큽니다. 자, 그럼 어떤 걸 나타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지금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았죠. 이건 바로 이 that은 관계대명사라는 건데요. 뒤에가 주어라는 서브젝트가 빠져 있습니다. 주어가 빠져 있다. 주어를 바로 이 that이 가져갔다라고 해서 보통은 저희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합니다. 선생님은 주격 관계대명사를 줄여서 이렇게 앞으로 적을 겁니다. 근데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보충 설명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주격 관계대명사 중에서 that이라는 존재는 조금 더 필수적인 설명에 가깝습니다. 결론은 오늘날의 초록색은 다음 데디아를 나타냅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더 비굿 for이 나와 있죠. 비굿 for은 어디에 좋다란 뜻이고 비굿 at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굿 at은 뭐뭇을 잘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전치사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학교 필기에서 동의어를 많이 알려줬고 이 구간에서 동의어를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2번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필기를 해주셨냐면 B94에서 얘 자체를 아예 통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를 통째로 바꾸면 대신할 수 있는 말이 바로 benefit입니다. 즉 이익을 주다, 혜택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hat benefit the environment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이익과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위에 나왔던 그대로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are good for를 에서 이 굿을 좀 변형을 하는 거죠. beneficial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helpful. 그 다음에 useful.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 최선을 다내는 친구들이라면 이거의 좋은 뜻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무리가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녹색은 환경에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나 접속사가 나오죠. 과거에는 그것은 그러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것은 당연히 초록색, green을 뜻하고 있죠. 과거의 초록색은 어땠다? 바로 좋은 의미를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어찌 보면 삽입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구간들이 있어요. 봤을 때 이런 지금 4번의 인팩도 특히나 뭐 삽입 문제 출제 가능하거든요. 삽입 문제 출제 가능한 구간은 제가 이렇게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생들이 좋아하시는 여기로 연결의 의미가 있는 연결 부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실제, 사실이란 뜻이고
앞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받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쨌든 초록색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 사실 실제로 초록색입니다. 바로 독이 있는 유독한 의미였다. OUS가 형용사죠. 그래서 충분히 얘도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이 있다. 유독한 의미였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의문을 품죠. 초록색이 왜 유독한 나쁜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이 5번부터가 실사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시, 구체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걸 슐레라고 합니다. 슐레라는 사람의 초록색이 근데 왜 슐레의 초록색일까라고 했을 때 이 슐레가 만든 초록색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슐레라는 사람은 바로 화학자입니다. 화학자인데 여기에 보시면 자 문법적인 부분도 좀 보셔야 돼요. was created 하면 비동사 다음에 pp죠. 요건 우리가 흔히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 그린이 당연히 슐레 그린은 이 화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약간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지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by 누구에 의해 여기에서 학교쌤 필기 중에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어에다가 동그라미 쳐놨고 당연히 뒤에가 사람 명사죠. 사람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IST라는 건 보통 사람을 나타낼 때 붙는 것 중에 하나고 특히 전문가들을 끝에 IST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스웨디시라는 것은 형용사죠. 그래서 스웨덴의 또는 스웨덴 사람을 뜻하고 있죠. 스웨덴의 명사, 스웨덴이란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슐레의 그린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한 명의 이제 화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언제요? 1775년. 자, 인이라는 거 시간의 인이고 보통 인이라는 건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죠. 시간에 있어서. 그래서 보통 한 달 이상의 개념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봤을 때 슐레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어쨌든 스웨덴 화학자고 이분이 독성이 있는 하나의 그린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분이 뭐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슐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게 뭐 슐레라고 해도 되고 쉘레라고 해도 되고 약간 이게 왜냐하면 외래어기 때문에 조금 발음체가 좀 다릅니다.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슐레의 그린을 뜻하고 있고요. 요거는 흔히란 뜻이죠. 똑같이 여기에 보시면 수동태가 또 들어갑니다. BPP. 그래서 사용되어지다라고 해석하죠. 그러하니 이 네 번째 지문을 보면 수동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동태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의 매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내 그리는 흔히 사용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이는 범주나 용도, 재료를 뜻하고요. 어디에 이 그린이 사용되어지냐면 wallpaper, 벽지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clothes, 옷이나 and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의 소유격이죠. 바로 장난감에도 흔히 사용이 되었습니다. 클로시지가 옷입니다. 클로스라고 하면 천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딩 하게 되면 의류이고요. 이런 것도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정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우선 문법적인 거 위주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자, 이렇게 장난감에도 쓰고 벽지에도 썼는데 큰일 났습니다.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나 충분히 삽입 문제, 출제 가능한 구간이고요. 흐름이 바뀌니까요. 접속 부사죠. 그러나 사람들이요. 푸기 시작을 했답니다.
start 다음에는 동명사도 나올 수 있겠지만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get 적어주시고 또 하나 더 여기서 문법적으로 get은 여기서 이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인 바로 seek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사 구분 잘 해주시고 학교에서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뭐 falling ill 이런 식으로 바꿔두셨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8번은 완전 별표, 낼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출제 가능성 큽니다. 항상 이렇게 낙원 중에 필기를 보면요. 형광펜 쳐놓거나 다른 색깔 하신 건 꼭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정말 잘 기억하시고요. 자, 뭐 형태 위주로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얘가 가주어고요. 데리아가 진주어입니다. 동시에 여기 수동태라는 거. 지금 사는 계속해서 수동태가 나오고 있죠?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후에 나중에 가주어는 해석을 안 하는 주어입니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이 됐겠죠? 자, 나중에 발견된 사실은 바로 이 슐레의 그리는 cause라는 건 일으키다라는 뜻이죠. 흔히 이 cause는 요 앞이 원인이고요. 뒤에가 결과입니다. 이걸 바꿔서 적으면 안 됩니다. 바로 위치 지키셔야 돼요. 그린이 병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sickness에 똑같은 말 적어주셨어요. disease. 결국에는 병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 갑니다. That's because. 자, 여기서 잠깐 여기 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요까지가 9번까지가 거의 메인의 이야기가 슐레의 그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that's because를 쓸 때는 이유를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겠죠. 그러면 왜 도대체 슐레의 그린이 이렇게 병을 일으켰을까? 바로 거기에 독이 함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it은 당연히 슐레의 그린이고요. contain은 함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poison입니다. 독이죠. 명사입니다. poisonous 아닙니다. 형용사 안 되니까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됐죠?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왜냐하면 독해를 할 때 자꾸 문법을 이야기하게 되면 흐름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가 지금은 저희가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쌤이 이 문법을 설명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내용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내용을 반출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는 정말 좋은 이미지인데 오늘날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과거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특히 슐레의 그린이라는 것은 바로 스웨덴의 이 화학자가 만들었는데 뭐 벽지든 옷이든 정말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대부분 뭐 장난감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병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에 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해야 되겠어요?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뀌는 구간에 여러분 낙원 중에 잘 내는 연결부사 나왔습니다. As a result 하면 그 결과란 뜻이죠. 연결사 제가 시험 나온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한 개에서 두 개나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10번부터 14번까지는 이제 파리의 그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사실은 파리스라고 영어에서는 읽지만 불어에서는 이게 파리라고 하거든요. 파리. 그래서 저는 그냥 파리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여기 나오는 그것 요 바로 앞에 나오는 셜레의 그린입니다. replace는 대체하다인데 지금 수동태 상당히 나오죠. 여기 보면 BPP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대체가 되었습니다. 자, 뭐로? pigment라는 거 색소입니다. cold는 과거 분사입니다.
자, 과거분사는 줄여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면 되죠. 즉, 파리 그린이라고 부르는 색소로 대체가 됐습니다. 언제요? 19세기예요. 자, 여러분, 항상 보시면 내용일치라는 문제는 숫자가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요. 숫자나 연도나 뭐 센티미터, 뒤에 이제 저희 에펠탑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19세기라는 건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1800년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학교 쌤들은 1800S라고 적어 주셨어요. 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애들 궁금해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2025년이죠.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플러스 1만 하면 돼요. 그러면 21세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뭔지 아시겠어요? 2025년 세기라는 건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19세기라는 건 1800년대이죠. 제 말 이해 가세요? 그러면 한번 응용되는지 볼게요. 이런 것들이 내용일치냐면 이게 틀리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18세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1700년대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요거 내용일치 주의하셔야 됩니다. 1800년대입니다. 그리고 19세기입니다. 19세기는 180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00년에 파리 그린이라고 하는 색소가 대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얘도 괜찮았나요? 아니죠. 괜찮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Barry Green became well known. 자, became 다음에 형용사가 왔습니다. 얘는 이형식 동사고 뒤에 형용사이다. 자, 형용사는 줄여서 adjective A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ll known은 잘 알려진. 근데 보통 well known 했을 때 여기 사이 이렇게 넣는 게 맞죠? 근데 원문에도 없어서 쌤은 건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파리 그린은 잘 사용되어졌습니다. 널리 알려졌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왜냐하면 얘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항상 뒤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구분할 것이 because of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체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because of를 넣으시면 안 되죠. 자, 그럼 왜 유명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원인입니다. 유명해진 원인이고 결과 유명해진 거겠죠? 바로 그 파리 그린은 또 수동입니다, 여러분. 한 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R 두 개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prefer는 뭐죠? 선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동이니까 그것은 선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죠. 프렌치는 프랑스의란 뜻이죠. 프랑스의 프랑스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쵸? 프랑스 예술가들이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 파리 그린을. 그래서 유명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나왔습니다. 연결부사. 불행히도요. 이런 애들이 바로 삽입 문제 출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사들이 나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불행히도. 자, 그것은 turn out to 부정사. 뭐뭐라고 판명되다란 뜻이죠. 자, 그것은 파리 그린을 뜻하고 있습니다. 파리 그린은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as well은 또한입니다. 똑같이 독성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성이 있는 원인으로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가 나옵니다. 바로 파리 그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세잔, 화가 이름 아시죠? 세잔이 바로 다이어베티스라고 하게 되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다이어베티스 하면 당뇨병인데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고 모네는 go blind, 실명이 되었다가 나와요. 다시 문법적 분석을 해볼게요.
가 뭐뭐 때문에란 뜻이거든요. 똑같은 말로 because of 그 다음에 owing to 적어 주셨고요. 자, 이 파리 그림 때문에 세잔, 유명한 특히 정물 화가로 유명하죠. 세잔이 suffer from 뭐뭐로 고통받다. diabetes 하면 당뇨병이거든요. 당뇨병 관사가 없고요. 뒤에 S 붙어 있는 거 잘 보세요. 물론 복수 아닙니다. 병명에 붙는 S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네. 여러분 모네 아시죠? 비차가 모네가 go blind. 고는 여기에서 이형식 동사고요. 뒤에 실명이 된 눈이 먼 형용사가 왔습니다. 고는 사실 보통 이형식을 쓸 때 좋은 의미는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가 일형식일 때 바로 가다이고요. 이형식으로 쓸 때는 어떠한 상태가 되다란 뜻입니다. 근데 조금 나쁜 의미로 훨씬 더 조금 많이 써요. 예를 들면 go bad 하면 상하다. 뭐 go bankrupt 하면 RUPT입니다. 파산되다. 여러분 학교에서 적어줬던 go wrong도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go는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는 이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CG들이 과거니 과거에 주의하시고 blind, 눈이 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내용일치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세기, 1800년대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세잔이 당뇨병이고요. 모네가 실명이에요. 근데 세잔은 실명, 모네가 당뇨병 이런 식으로 바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 뭐뭐와 같은, 처럼. 슐레 그린처럼. 그것은 뭐죠? Paris Green이죠. Eventually, 결국에, 또 수동입니다. 뭐가 되었죠? 금지가 되었다라고 해석해야죠. 금지하다가 아니라, 지금 수동이니까 금지가 되었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forbidd가 변화형 꼭 기억하세요. 얘가 원형이고요. 동사 원형. 자, 과거는 forbade. 그 다음에 forbidden입니다. 형태도 좀 기억해 주세요. 과거. 이거는 과거 분사입니다. 됐죠? 자,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는 단계라서 시제가 점차 바뀌기 시작하네요. 보니까요. 자, 이제 흐름이 또 달라집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초록색 색소들은요. have been improved 하면 이게 have pp가 현재 완료이고요. 현재 완료를 만약에 수동태로 만들고 싶으면 현재 완료 수동태를 맡고 싶으면 요 사이에 빈을 집어넣으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해석을 해보면 오늘날의 이 바로 green pigments는 결국 녹색 색소들은 향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향상이 되었고 no longer은 더 이상 뭐뭐 않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don't need t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똑같으면 뭐냐면 학교에서 적어주셨습니다. don't have to. 당연히 뒤에 부정사, 동사 원형 오죠. 뭔지 알겠죠? 결론은 don't need to 할 필요가 없습니다. fear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초록색, 녹색을요. 자, 요 fear를 마찬가지 동의어 적어주셨습니다. be afraid of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적인 그린이 아니라 과거에는 슐레가 만든 그 그린이 결국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독이 문제였으며 사실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19세기에 대체가 됐는데 그게 파리스 그린입니다. 근데 이 파리스 그린은 왜 유명해졌냐면 프랑스 예술 화가들이 결국엔 선호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것 또한 독성이 있어서 많은 이 미술 화가들이 병에 걸리기도 했다라는 거.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더 이상 위험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전에 주제 한번 영어로 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The toxic history and evolution of green pigment. 녹색 색소의 이런 독성이 있는 역사와 진화, evolution 하면 진화죠. 진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내용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는 녹색이 하나의 독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그 예가 바로 두 가지가 나오죠. 예시가 바로 슐레의 그린과 파리스의 그린이 나옵니다. 슐레의 그린은 어디에 사용되었죠? 벽지, 옷, 장난감에 사용했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sickness가 나오죠. 병들었다. disease라고도 나오기도 했고요. 파리스 그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처음에는 프랑스의 화가들에 의해서 예술가들의 인기가 있었으나 결론은 프랑스 예술가들이 선호해져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자는 당뇨에 걸리고 그다음 모네는 실명이 되면서 어쨌든 결론은 금지가 됐다. 나오죠?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 현재는 안전한 녹색 색소로 개발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뭔지 알겠죠? 그 이유는 여기가 결국 독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 그린에 대해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끌고 아니에요 라고 반전을 주고 마지막 괜찮아 라고 정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연결사는 이 여러분 학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봤을 때는 몇 번 문장이 제가 중요하다. 최종환이 8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중요합니다. 이 자체 문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중요해 보이고요. 이 제가 분홍색을 치거나 연결사 구간들은 꼭 잘 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좀 수동태가 상당히 나온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 한번 이 외부지문 4에서는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번째 내부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돼요. 때문에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항상 글을 읽을 때는 중심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중심어를 기준으로 사고를 확장을 해야지만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냥 해석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결국 점수가 안 나오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남은 음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은 음식들은 어때요? 누가 먹다 남은 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오늘 또 마찬가지 반전이 있을 겁니다.
그 반전의 구간이 이 벗에서 나옵니다. 남은 음식들요. 아우, 별로 안 신선해 보이죠? 그러나 의외로 맛있어요. 라는 겁니다. 근데 맛있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 맛있어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충분히 내용 일지에 나올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 학교생들의 필기를 봤을 때 7번 상당히 중요하고요. 동의어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10번과 11번에서는 지칭 때문에 중요해 보이고요. 여전히 여러분 학교는 유난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문들이 이런 연결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지문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걸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좀 주지를 해보시고 그게 학교마다 스타일인 거거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아까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첫 번째 데피니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제가 쓰기로 했죠? 줄임말로. 주격관계대명사 이렇게 적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적어요? 빨리 필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자, 남는 음식은 바로 어떤 음식이냐면요, 여러분. 수일치 하셔야 됩니다. 앞에 선행사를 보고 이렇게 스위치하면 되거든요. remain이라는 건 남아있다는 뜻이고 after은 여기가 접속사입니다. 식사가 is finished 수동태 또 나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남아진 음식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그쵸? 자, 이게 바로 남아있는 음식입니다. 남아있는 음식은 여러분들이 매일 추측하는 사실은 look이라는 감각동사 다음에는 뭐죠? 형용사 오게 되어 있습니다. adjective 형용사 이렇게 적는 거예요. freshly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이러한 남아있는 음식은 신선해 안 보이죠?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거예요.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음식이라고 되어 있죠. certain. 어떤 음식들은 뒤씨가 그릇이 아니라 여기는 음식이고 구체적인 음식을 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 s가 붙은 겁니다. 어떠한 음식들은요,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동사가 여러분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보통 이 동사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도요, 마찬가지. 테스트 다음에는 형용사입니다. 얘가 원래 뭐의 원형이냐면 원형은 굿이었고요. 당연히 감각동사입니다. 지금 감각동사가 두 번 나오죠? 이렇게. 감각동사 다음에는 adjective 형용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얘는 지금 형용사의 비교급이죠. 부세 비교급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분은 바로 비교급 강조이고 이거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much, still, far, a lot 이분인데 이 이분 나왔고 얘네들과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날에 또 next day 다음 날이란 시간의 부사가 나왔고요. 다음 날에 훨씬 더 맛있어진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더 맛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세 번째가 구체적인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 this is because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그 음식들의 맛이 이거죠. 맛이 continue 뒤에 보시면 S 스위치 시켰죠? continue 다음에는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동명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to change가 changing으로도 바뀌어도 됩니다. 바로 맛은 계속 변하죠. 변합니다, 여러분. 맛이 변하기 때문이다. 근데 맛있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하나 봐요. after는 당연히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여기서는 dishes 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taste 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맛인지 음식인지요.
그러면 또 수동태가 나왔어요. 수동태. 음식이 조리되고 난 후에 맛이 변하는 겁니다. 요건 음식이고요.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음식들이 요리된 후에 계속해서 바뀌죠. 음식 바로 직전에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좀 지나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고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것은 true, 맞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라는 것은 이제 요리된 후에 음식이 변하면서 맛이 조금 더 좋다. 그것은 정말 진짜야 라는 거죠. 뭐와 함께 여기 fatty는 지방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지방이 있는 food, 음식과 함께 한다면 원래는 food는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사니 맞습니다. 근데 여기 s를 붙인 것은 바로 음식의 종류일 때는 셀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그냥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세면 종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지방이 있는 음식이면 진짜 맛있어진다 이거죠. 훨씬 더 맛있어지는 거 맞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뒤에 보시면 including이라는 무엇을 포함하여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잠깐만요. 대표적인 예를 들을 때 많이 쓰죠. 대표적 예시. 그래서 전치사의 개념이고요. 이거예요. 진짜 맛있어져요. 지방이 있는 음식이요. 그 대표 이야기 해줄까요? 수프요. 국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수트는 국보다 조금 졸인 거죠. 그리고 소스 같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근데 요리를 여러분은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요. 국은 또 끓이고 조금 지나면 더 맛있거든요. 갓해서 뜨거워도 맛있겠지만 좀 깊어져요. 여러분 소스 같은 것도요. 장 같은 거 저희 한국도 담그잖아요. 간장 이런 거 어때요? 몇 년 막 묵은 게 더 맛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 여러 가지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 더 맛있어진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점점 이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음식 안에 있는 향신료가 문제였던 겁니다. 향신료가 맛을 맛있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이 향신료가 지방과 함께 섞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와 섞이다라는 뜻이고 결국에는 지방이 있는 음식이 특히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맛있는데 특히 독특한 그 음식만의 향과 지방이 합쳐지면 더욱 그러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네,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특히 여기 나오는 this는 앞문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5번을.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향신료와 그 다음에 지방이 섞이는 것을 뜻하고 얘가 간접 목적어고 얘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간접 목적어. 다양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적어 드릴게요. 얘는 직접 목적어고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고 해석한다면 직접 목적어는 을이라고 해석하죠. 기분은 여기서 사형식 동사, 즉 수요 동사입니다. 즉 향신료와 지방이 섞이면 그 음식에게 어떤 걸 주냐 이게 중요하죠. 바로 아주 매우 좋은 풍미를 주는 거야. 즉 센트라는 건 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멜이다, 냄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결국에는 여기서 그것은 좋은 향을 뜻합니다. 앞에 나온 요거를 뜻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좋은 향은 wakeup을 학교쌤들이 강조를 많이 해두셨고, 동의어로 stimulate.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게 자극하다는 뜻이죠. 자, 결국에는 이 좋은 향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깨우다란 뜻이죠. 뭘 자극하고 깨웁니까? 우리의 바로 후각을 깨우게 됩니다. 후각을. 자, 그럼 잘 이해가셨나요? 향신료와 지방이 섞이게 되죠? 지방이 섞이면 좋은 향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후각을 자극하게 되고, 그 다음 갑니다. 아래쪽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 음식은 가집니다. 더 훨씬. 자, 테스트 맛은 셀 수가 있고요. 비교급이죠. 비교급에 대한 강조가 바로 much. 대체할 수 있는 말이 still, but, a lot, even.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음식은 훨씬 더 강한 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각을 일으키면서 훨씬 더 강한 맛이 나옵니다. 자, 향신료가 지방이 합쳐지면 좋은 양, 후각 자극하고 더 강한 맛이 나옵니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dditionally는 게다가 우선 해석부터 먼저 해볼게요. 또 하나 더. 그 음식 안에 있는 설탕이요. 바로 break down 하면 분해되다란 뜻이에요. 분해되고 퍼집니다. 어디요? 어디로? 곳곳 바로 spread through 하면 보통은 전체로, 전체에 퍼지다는 뜻이에요. 전체에 퍼지다. 음식 전체에 싹 하고 퍼지는 겁니다. 됐죠? 자, 똑같은 말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학교 필기입니다. 바로 in addition, also, moreover. 그 다음에 further, more가 바꿔 쓸 수 있고, 자, 여기에 플러스 추가적 개념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다시 하나 개념이 들어가면서 좀 요 구간이 좀 구분이 중요합니다. 요것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음식 안에 있는 설탕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해되다 할 때 여러분 학교 선생님 요거 좀 체크해 주셨어요. 여기 S. 이렇게 병렬인데 특히 뒤에 있는 걸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자, 음식 안에 있는 설탕이 분해가 되면서 싹 어떻게 해요? 음식이 쫙 하고 간이 배버리는 거죠. 쫙 퍼지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것이 이렇게 설탕이 분해되어 음식에 싹 퍼지면 설탕이 분해되어 음식에 퍼지면 결국에는 증가시켜 줍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decrease, increase 반대 썼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완전 반대죠. 증가시킵니다. 뭐를요? sweetness는 여기서 단맛입니다. 명사죠. 음식의 단맛이 증가가 되고요. 또한 동시에 뭐를 감소시킵니까? 그것의 음식을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강조하셨어요, 학교에서. 얘가 얘랑 연관이 있는 거. 얘가 소유격이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1이 제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bitterness가 뭐죠? 쓴맛입니다. 쓴맛. 내용 중에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훨씬 더 강한 맛이 나오면서 동시에 설탕 분해가 되고 설탕의 성분들이 퍼지면서 음식의 단맛이 높아지고 쓴맛은 당연히 다니까 쓴맛은 줄어들겠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don't 다음에 보통 don't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죠? 이거 부정명령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뭐를? 또 이제 거기 남아있는 음식들을 어디? 냉장고에. 자, so와 바꿔 쓸 수 있는 말 적어주셨는데 thus랑
therefore 적어주셨어요. 이 남아있는 음식들은요, 아마도 최고의 식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학교쌤 필기. 사실 저는 그린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기존의 학교 필기를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요 구간을 강조를 해주셨고, 연결사는 당연한 겁니다. 요거, 동의어를 조금 강조를 해뒀어요. 그래서 좀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학교예요. 항상 늘. 그죠? 좀 약간 시험이 봤을 때 공부할 때 좀 힘든 학교 중에 하나죠. 외부 지문이 이 지역에서 많은 학교니까.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시고 뭘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좀 열심히 하면 점수가 달라지겠죠. 학교를 바꿀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꾸 불만하지 마시고, 아, 왜 이렇게 많아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가보도록 할게요. 정의. 정의는 식사 후에 남은 음식이 누구다? 바로 영어로 뭐라고 하죠? leftovers라고 하죠. overs. 자, 특징은 뭘까요? 특징은 기름기 많은 음식, 특히 스프나 튜나 소스 같은 것들이 다음 next day, 다음 날에 더 맛있다.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향신료와 지방이 만나면 향이 강해지고 맛이 강해진대요. 그 다음 당분이 분해가 되면서 설탕, 슈가가 분해되면서 당연히 단맛이 올라가고 쓴맛은 내려가니 결론은 어떤 이야기냐? 냉장고 속 남은 음식 훌륭한 식사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동시에 주제를 영어로 적어주면 why leftovers can taste better the next day. 다음 날에 왜 음식이 더 많아질까? 결국 이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뭔지 알겠죠? 요거랑 요 내용들. 요렇게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 고생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봤을 때 이러한 내용 일치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강조했던 것들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지문 6번째입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 어렵진 않고요. 요게 지금 처음에 하고자 하는 얘기 나왔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뭐지 중심어가 에펠탑입니다. 에펠탑. 에펠탑이 결국에는 변화가 있대요. 뭐에 따라서? temperature, 온도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는데 여름에는 어때요? 당연히 여러분도 여름 되면 이렇게 사람이 쫙 퍼지잖아요. 똑같아요. 이 에펠탑은 아이언, 철 성분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이게 분자가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요.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추우면 여러분도 몸은 움츠리듯이 똑같아요. 그럼 탁 수축이 되면서 원래로 돌아간다. 그럼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니까. 근데 그건 정말 미미할 뿐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니 걱정은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해 다 되시죠? 그러면 여러 가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필기가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학교 선생님들 진도가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좀 적어지는 부분이 좀 보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학교 꼭 주의할 것은 꼭 한 지문 한 개씩 다 냅니다. 안 내지 않습니다. 다 냅니다. 모든 지문에. 그래서 모든 지문 다 알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한 지문당 하나.
많으면 정말 세 개고, 진짜 많으면 세 개. 보통 한두 개만 내고 끝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교과서에서는 만약 27문제가 있다면 한 10문제 정도 출제하시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외부 지문에서 보통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현재 9개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2문제 정도는 12문 15문제 가까이는 어 외부 지문 나올 수 있겠다. 모을 일인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잘 녹음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알았나요? 자, 대은 명사절 되시죠? 에펠타워의 란 뜻이죠. 소유격이고요. 하이트는 높이입니다. 높이가 변한다라는 걸 아나요? 라는 거죠. 얘가 주어고 요 데리아의 주어 동사죠. 그러니까 s 붙었습니다. 변하다라는 뜻이고 높이가 명사인데 그러면 high라는 거가 있죠. 얘가 형용사이자 adverb 부사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높이가 변한다입니다. 자, 이 에펠타워는 일반적으로 대개 얘는 빈도부사죠. 위치가 어떻게 되죠? 비동사 D, BD, 조디, 이랍이잖아요. 비동사 뒤에 와옵니다. 그쵸? 위치 기억하시고요. 자,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330미터입니다. 보통 저희 여러분 아시는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가 555m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느낌은 오시죠?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여기 미터입니다.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거 잘 구분하셔야 되고 330m입니다. 여기 뒤에 S 절대 빠뜨리면 안 되고요. 이 톨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학교에서 하이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렵게 출제하고 싶다면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보통 하거든요, 학교에서요. 자,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It is usually a power. 이게 지금 명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호환해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니까 제가 이걸 적어드리는 거예요. 330m 높이.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랑 명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 명사 앞에는 무슨 자리죠? 형용사 자리입니다. adjective 자리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s가 붙었잖아요. 얘는 여기서 명사 쓰임이니까요. 얘는 형용사, 이 미터가 형용사가 되면서 절대 여기 뒤에다가 s 붙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상당히 얘들 많이 틀립니다. 그게 어떤 거와 비슷한 예가 있냐면 여러분 10살 난 아이라고 해볼까요? boy 했잖아요. 10살 난 하면 10-year old라고 하셔야지 years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지금 형용사 쓰임이라서 절대 s 붙이면 안 됩니다. 다시 20층 건물 해봐요. 20층의 영어로 뭐죠?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빌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여기다가 복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큽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자 흐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은 330m인데 그러나 하면서 여기 3번, 4번 잘 보셔야 돼요. In summer. 제가 초반에 아까 얘기했지만 슐레의 그린 이야기하면서 연도 나왔었죠. 한 달 이상 개념은 in이라는 큰 단위의 시간의 전치사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름은 6, 7, 8, 3개월 이상이잖아요. 겨울은요, 12월, 1, 2월이니까 큰 개념의 in입니다. 전치사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랍니다. 커집니다라는 거겠죠. A few는 약간. few 하시면 안 돼요. few는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안 돼요. little도 안 돼요. little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는 다 양에 적는 거고 사실 few는 여기 뜻이 안 되잖아요. 센티미터의 뒤에 있는 s 체크 잘 해주세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과에서는.
봐봐. 여기에 보시면 진짜 왜 솔직히 내용이 이거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으면 되게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미터고 센티미터입니다. 요것도 잘 내용 일치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내용 일치. 몇 센티미터 잘한다고 했는데 몇 미터 잘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뭔지 알겠죠? 이런 식의 출제가 돼요. 어쨌든 여름에는 몇 센티미터가 자랍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다시 get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마찬가지 shorter, 더 짧아집니다. get 다음에 short라는 형용사 나와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충분히 삽입 문제 출제 가능하죠. 요런 스타일 작년에 나왔었어요. 똑같이 그대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했더니 이것은 뭐죠? 바로 얘가 짧아졌다가 커졌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을 이야기하고 5번은 삽입 문제 출제 가능. 중요합니다. 이런 스타일 저번에 두 번이나 내셨습니다. 작년에. 6번 갑니다. 에펠타워는요, be made of는 뜻이 뭐뭐로 만들어지다. 특히 of를 쓸 때는 물리적 변화고요. be made from은 보통 화학적 변화 뜻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좀 안 쓰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두는 거고,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책상 보면 뭐로 만든 게 딱 보이시죠? 나무 보이잖아요. 즉, 성질이 변하지 않고 육안으로도 충분히 그거의 재료를 알 수 있을 때가 바로 오브입니다. 물리적 변화. 근데 여러분, 치즈. 치즈 보시면 뭘로 만든지 아세요? 우유라고 했을 때 그건 너가 배웠으니까 알겠죠. 치즈 보고 우유라고 맞추는 사람은 도사일걸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성격이 바뀌어서 성질이 바뀌어서 알아볼 수 없는 게 화학적 변화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결국 아이언 철로 만들어서 철은 바로 이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템퍼런처가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 시험 출제 가능성 큽니다. 잘 보세요. 뭐가 지금 제가 왜 별표를 쳤냐면 엄청나게 필기를 하셨어요. 지금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have an effect on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같은 표현입니다. have an influence on 그 다음에 influence 그 다음에 effect EFF ist AFF ist입니다. 뭔지 알겠죠? 이것도 좀 주의하세요. 달라요. 그래서 have 강한 요 전치사도 바로 이 온도가 누구에게 철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더울 때 얘는 접속사죠. 이것도 접속사 뭐뭐 할 때고 있은 요건 당연히 비인칭이겠죠. 뭘 나타냅니까? 날씨입니다. 해석 안 하죠 따로. 얘도 비인칭 날씨. 날씨가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확장합니다. 팽창합니다. S 붙어 있죠. 얘가 팽창하랍니다.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철은 shrink, 수축됩니다. 뭐 할 때요? 추울 때 수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탑은요, grow up, 높아집니다. 자랍니다. 높아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grow up to 동그라미 할게요. up to가 뭐뭐까지. 뒤에 수치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센티미터입니다. 미터 아니에요. 미터즈 아니에요. 센티미터즈 S. 자, 여름에는요, 15cm 정도까지 조금 더 자랍니다. 그리고
자, 반대로 갑니다. 그것은, 타워는 return to 하면 어떤 뜻이죠? 뭐뭐로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it는 소유격, 요거 안 됩니다. 원래의 사이즈로 겨울에는 되돌아가게 됩니다. 됐죠? 12번 갑니다. 아마도 너는 궁금할 거예요. 자, 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고 학교에서 필기는 해줬던데 얘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접속사고 얘는 명사절 접속사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해석을 하고요. 비교 중에 하나가 부사절 접속사일 때는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참고 잘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수축과 팽창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수축했다, 팽창했다. 이게 좀 위험하지 않냐고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3번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 변화들은 아주 미묘합니다. So, 그래서 결과죠. 바로 그것들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부정이죠. not any. 써면 안 되죠. 어떠한 심각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변화들은 작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심각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day는 뭘 뜻하죠? 그 변화들을 뜻합니다. 그 변화들이 절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엔지니어들이 keep은 여기서 오형식 동사라서 여기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어 나왔는데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keep은 형용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safely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낙원에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keep safe입니다. safe. 목적 보호 자리.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보통은 명사랑 형용사인데 여기에서 keep이라는 애는 형용사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충분히 내용은 다 이해 가시죠? 자, 다시 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펠타워입니다. 에펠타워고 높이가 어떻게 되죠? 보통 330m. 자, 변화는 어떤 변화를 하게 되냐면 여름에는 플러스 15cm입니다. 그냥 미터 아니에요. 겨울에는 다시 감소해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고 원인은 바로 철 때문에 철이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가 팽창과 수축을 한다. 그래서 안정성의 변화는 미미 엔지니어가 안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제 조금 마지막만 힘내세요. 7번째, 이제 끝입니다. 끝입니다. 우리 힘내요. 아, 힘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영어로도 좀 적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영어는 적어야죠, 그래도. FL, towers, height, 높이가 change, 변합니다. with temperature에 의해서. 됐죠? 자, 그러면 뒤로 갈게요. 자, 이제 7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죠? 바로 work score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보니 요 3번 중요하고요. 학교 필기를 보니까 또 10번, 11번 나올 것 같아요. 요 구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30, 11. 제가 발표 주는 거는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오늘 중심어는 워크 스코어예요. 근데 워크 스코어하면 생소하죠.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도보로
얼만큼 접근성이 편하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를 갈 때 걷기에 얼마나 편리하냐가 워크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동네에서 여러분 걸어서 생활하기가 편하냐. 예를 들자면 뭐 주변에 학교, 공원, 뭐 쇼핑몰, 대중교통 다 이렇게 접하는 게 쉽냐 이겁니다. 뭐 가장 쉬운 예로 분당도 사실 도보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서울 또한 좋고요. 그래서 도보 접근성이 굉장히 어찌 보면 살기에 편하고 해외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사실 돌아다니기에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근데 물론 서울은 도보 접근성은 좋은데 뭐는 많죠? 차는 많긴 하죠. 사람이 많으니까. 도보 접근성을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니까 사실 그러면 공해가 없겠죠. 좀 적겠죠. 어떤 공해가 있냐면 이 공기도 괜찮을 테고 소음 공해도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물론 서울은 도보 접근성이 좋지만 사람이 많다 보니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도보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워크 스코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은 부동산이나 도시 계획할 때 생활 편의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도 되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get to는 도착하다는 뜻이죠? 도착하다. 여러분들의 병원과 쇼핑몰, 공원에 도착합니까? 너의 집으로부터 묻죠. 어떻게 도착해요? 라고 물었을 때, 자, 이겁니다. 중요한 거. 온풋은 뭐죠? 걸어서라는 뜻이죠. 바이풋 하면 안 돼요. 자, 만약에 너가 get there, 거기에 도착한다, 걸어서 도착한다면 your city, 너의 도시는 아마도 has a high 워크 스코어, 아주 높은 워크 스코어를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보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get there가 똑같은 말을 학교에서 적어줬어요.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get to the place. 자, get to는 도착하다 똑같은 말은 arrive to라고 적어주는 사실 at도 되긴 하는데 학교에서는 to를 적어주셨어요. 좀 방향이 더 강해서 그렇게 적으신 것 같고 reach입니다. 절대 reach 뒤에는 전치사 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동사라서 그래요. 얘는 이렇게 조금 이해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제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해하시고 안 그러면 좀 더 공부하십시오. 얘는 자동사죠. 자동사는 VI라고 하고요. 자동사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얘도 자동사라서 뒤에 전치사가 있는 거고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적어드렸어요. 혼자 전치사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서 definition이 나옵니다. work score는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요. 문법적으로 엄청 중요하고 내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간접보면 내셨습니다. 내셨어요. 낼 거예요. 자 보세요. work score는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얘가 사형식 동사인데 이게 간접 목적어고 얘가 직접 목적어예요. 이 상태에서 누구를 여러분은 애들 틀리게 만드냐면 이지를 요 뒤로 보내는데 절대 안 됩니다. 즉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해요. How is가 여러분 의문사예요. 얼마나 편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가 궁금한 게 아니라 how easy, how tall, how long, how far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의문사입니다. 그 다음 walk to public place 이게 주어죠. 이건 동명사죠. 전치사 어디로? 공공장소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크스코어는 공공장소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합니다. 순서주의입니다. 순서. 자, 그 다음 만약에 그 공공장소에 within은 뭐뭐 내죠.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여기 좀 5 여기다 minutes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형용사 쓰임이기 때문에
얘가 명사예요. 형용사에 누가 s 붙여요? 하이픈 들어가는 순간 형용사화 됩니다. 절대 s 붙이면 안 돼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 큽니다. 이것 또한. 그래서 5분 내에 만약 도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는 얻게 됩니다. 삼형식 동사죠? 저 최상급 앞에 더입니다. 최상급 앞에 더. 가장 높은 워크 스코어를 얻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보면 다섯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까지가 정의적인 문제였구나. 워크 스코어가 뭔지, 높이, 5분 내에 도착하면 가장 높은 하나의 워크 스코어를 갖게 됐구나, 라는 걸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 나왔냐면 바로 장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흐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로 출제 가능하다? 삽입으로 출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동명사가 나오고 있어요. 동명사가 주어면 단수 동사죠. 썸 다음에 s 붙어 있고. 자, 높은 워크 스코어를 가진다라는 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뒤로 가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께 좋아하는 이 first 첫 번째가 있고요. furthermore가 추가적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덜 pollution, 오염이 있다라는 건데 오염이 덜 없다. 즉 공기가 더 깨끗하고 소음이 덜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There is there라는 뭐뭇이 있다란 뜻이고 is가 단수 동사죠. 얘가 당연히 단수, 셀 수 없는 불가산이죠. pollution, 불가산. 셀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일치 잘해주시고 오염이 더럽습니다. 어떤 도시? 바로 이 높은 워크 스코어를 가진 도시들은 오염이 더 적습니다. 공기가 더 깨끗하죠.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뒤에 문장이 나오죠. 문장이라는 건 주어 동사 이하가 나온다라는 거고 because of는 안 됩니다.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없죠? 어디를 가도 운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가 더 깨끗해지겠죠? don't need는 don't have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보시면 차가 안 다니니까 오염이 무슨 오염이 줄어들죠? 대기 오염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죠?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소음 공해가 줄어든다가 나와요. 보세요. 이러한 도시들은 또한입니다. 또한 하면 앞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반복되니까 중요한 구간이고요. 덜 소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 수일치 시켜야 되죠. 얘가 뭐뭇이 있다란 뜻이고 누가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입니다. 그렇죠? 도로에 많은 차가 없기 때문에 소음도 덜하다. 자, 얘랑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빈칸 레스입니다. 됐죠? 나 밑에 갈게요.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가는데 furthermore는 더욱이 게다가입니다. 그래서 학교쌤이 적어주신 건 moreover 꼭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하시거나 똑같은 단어를 출제하시거나 그러면요. 반드시 연결사 출제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게다가 더욱이 그 도시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선택이 됐습니다. 그들은 관광객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광객입니다. 이거는 매력적인. 저희 명사는 attraction이죠. 왜 매력적이냐라고 했을 때 10번, 11번. 자, 그들은 당연히 organize,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정돈된 뜻이죠. 하나의 거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데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요 시리즈를 뜻하고 있어요. 매력적인 도시들. 그 다음에 이 도시들은 아주 잘 정돈된 네, 거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 거리 체계가 이겁니다. 거리 체계가, 자, 여러분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거 왔는데, 그래도 작년 중1에 보니까 시험에 내더라고요. 중3 건데 냈습니다. 형태만 물어보더라고요. 메이크 다음에 얘가 가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가짜 목적어 이렇게 적을게요. 얘는 목적 보고 진짜 목적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이게 진짜 목적어고 얘는요 to 부정사 있죠? 앞에 지금 여기 to 부정사가 있으니까 얘는 의미상해줘.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은 만듭니다. 가짜는 해석 안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만듭니다. ENT는 뭐죠? ENT를 끝나면 당연히 more, most를 붙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적어준 게 이게 똑같은 말이 comfortable 적어주셨어요. 좀 더 편리합니다. 누구에게 의미상의 주어 for 잊지 마시고요. 관광객들이 도시 주변을 걸어 다니기에 굉장히 편하게 만듭니다라는 거죠. 결국 잘 조직된 거리 체계가 관광객들의 편의성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은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기 나오는 데이는요, 관광객들입니다. 앞에 나온, 이거 도시 아닙니다. 뭐라고요? 투어리스트입니다. 관광객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도시의 문화를 이번에는 부사 나왔습니다. more easily, 쉽게.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내용 요약을 해보면요. 워크 스코어가 큐어드입니다. 자, 정의는 도보 접근성. 특히나 5분 이내 접근 시 최고점. 장점은 오염이 줄어들어 공기 깨끗. 소음이 줄어들어 교통 편리. 게다가 관광객에 친화적. 왜요? 누구 때문에? organized, 정돈된 도로 체계. 효과는 뭐다? 도시 문화 체험이 쉽지 않냐 이거죠, 관광객들이. 제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친화적.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를 한번 영어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The Benefits of a High Work Score in Cities. 도시의 높은 이러한 워크스코어의 이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7가지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내용 일치에서 특히나 green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거엔 독성의 의미가 있었죠? 피해 사례 중에서 파리 그린으로 세잔과 모네가 무슨 병으로 알았는지에 대한 좀 주의를 하시고, 현재는 안전하다. 지금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현재는 안전하다. 그 내용 일치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랩터 오버에서는 결국에는 맛이 좋아지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 그러니까 기름 패티와 기름진 음식과 조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향신료와 지방이 결합이 되면 향이 맛이 강해지고 당분 분해가 잘 되면서 단맛이 올라가서 사람들 맛있게 느껴지는 거겠죠. 일단 에펠타워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변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5cm가 늘어나지 15m가 아닙니다. 그리고 철이 팽창과 수축을 하게 됩니다. 철이. 위험하다 안 하다 안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워크 스코어고요. 그 definition 5분 이내 걸어갈 수 있을 때 최고점이고 오염 소음 다 줄어들고 대신 관광은 올라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꼭 모든 질문 최대한 암기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